네. 우리나라 얼마 전에 메르스가 한참 왔을 때 네. 홍콩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홍콩이 제일 유별나게 좀 한국 그 여행주의보니 경보니 이런 거에서 네. 좀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미 보니까 메르스보다 더 좀 매서운 홍콩 독감이 이미 그 전에부터 홍콩에서 지금 유행하고 사람들 더 많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주변 국가끼리 좀 그런 건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홍콩 독감이 또 맞아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본인 나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이렇게 저희도 한 소리 좀 해야 좀 직성이 풀 거예요. 네. 네. 자, 여러분의 그 토요일이면 여러분의 건강을 저희가 신경 쓰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직접 안방에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드립니다. 네. 자, 안방에서 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신경외과전문의 하동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방에서 거실 때 번호가 지역번호 02-6676-012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또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허리가 많이 아파서 그러는데요. 네네. 협사증이라고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2년 됐는데 시술을 받았어요. 예. 시술을 받고 계속 또 치료를 받았는데도 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제는. 아, 그 시술을 받은 게 어떤 시술인지 혹시 이름이 기억하실 수 있나요? 이름을? 신경에다가, 예. 뭐라 그래나. 엉덩이 꼬리뼈를 뭔가 긴 꼬리뼈에다가요. 철사 같은 걸 넣어서 하셨나요? 6개 바늘을 꽂고, 예. 예, 그래가지고 기계를 못 찾고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씩 이렇게 주사 또 맞고, 3번 시술하고 나서도 그랬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대충 그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 2년 전에 시술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시술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주사 치료를 좀 복잡한 주사 치료를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기구들이 좀 많이 발달이 돼서, 물론 이제 협착이 심하면 수술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정도의 어머님이시고 만약에 주증상이 그렇게 지금 일상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할 정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경유착 방이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가느다란 풍선관을 집어넣어서 좁아져 있는 협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 잘 보시고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겠다 결정하신 다음에 가까운 병원 가셔서 한번 좀 문의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전화하기 조금 서운하시니까 그래도 같으니까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든 이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까요? 예,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협착증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움 되실 만한 방법은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풍선 확장술은 집어넣어서 풍선을 이렇게 눌리는 데를 좀 넓혀서 공간을 만들어서 좀 신경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인 것 같죠? 네, 그렇군요. 자, 어머니. 네, 요즘에는 또 몇 년 전보다 또 새로운 기술들이 또 비수술을 하는 것들이 많이 몇 가지 나와 있거든요. 시술 방법들이.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내용이 뒤에 나오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텔레비를 못 봤어요. 그러면은요, 계속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그런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첨가해 드릴 테니까, 어머니는 풍선 확장술의 비술적인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협착증이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처방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처방을 좀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 시청을 해주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그게 시술이 아니었어요? 주사를 6군데 꽂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후관절에 신경 차단술 정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밤새도록 맞았는데요? 밤새도록 맞은 거는 아마 신경강 내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해서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주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 말씀 시술은 아니고 주사 치료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약물 예. 치료 같은 거 정도. 네, 그러니까 다른 좀 더 이제 발전된 걸 시술 받으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허리 때문에,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허리가요? 네, 허리가 10여 년 전에요. 네, 높은 데서 수렁으로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때 꼼짝달싹도 못하게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네. 여기 시골인데,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허리가 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허리가 뼈다고 하고 집에 가서 나설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으려느냐, 입원해 있으려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는 꼼짝을 못하게 생겨서 집에를 오지 못하고서 나 병원에서 한 20일 입원했다가니 예. 퇴원했거든요. 저기 어머니 그 예. 내용들을 다 들으려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예, 자, 그랬는데요. 지금 증상이 어떠세요? 예, 지금 허리가 계속 아파요. 근데 아프신데 필 때 아프세요? 이렇게 누울 때 아프시 이렇게 젖힐 때 아프시고 어떻게 아프세요? 누워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안 아프고요. 네. 걸음을 걸으려면 자꾸 꼬부라지고. 네, 그럼 얼마 못 가서 좀 쉬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이죠? 예. 네, 자, 선생님 대충 예, 좀 예. 아셨죠? 예. 예. 그래서요. 네. 최근에 MRI를 한번 찍어봤어요. 네, 예. 그게 뭐라 그러시던가요? MRI 지금. MRI를 찍어봤는데 저 척추 뼈 하나가 부러져갖고 아. 실커먼하게 이렇게 골절된 것이 나와 있고요. 예. 예. 또 디스크도 조금 있대요. 예. 협착 얘기는 안 하시는가요? 협착증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마 15년 전에 그 추락해서 떨어지시면서 아마 그 당시에 압박골절이 있었을 겁니다. 압박골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척추 뼈들이 이렇게 기둥처럼 잘 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큰 힘이 가해지거나 그래서 뼈가 깨졌는데 이 깨져가지고 뭐 부러져갖고 어디 튀어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캔 같은 게 이렇게 확 찌그러지듯이 위아래로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골절을 우리가 압박골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통증이 심할 뿐이지 사실은 그 당시 잘 모르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셨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텐데 물론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 한 10년 정도 젊으셨으니까 뼈도 이제 빨리 좀 굳고요. 그런데 아마 그 주저앉았던 뼈가 펴지진 않았을 겁니다.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허리도 좀 많이 굽게 되고 깨져 있는 뼈는 뒤에 있는 신경 공간 쪽으로 많이 밀려 들어와서 디스크, 그 다음에 깨져 있는 뼈, 그 다음에 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불편해하시는 그런 협착까지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이 돼 있는 경우라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좀 어머니 뭐 상태를 좀 보고서 치료를 해야겠지만 지금 정도의 허리 통증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해져 있는 그 뒤쪽에 있는 인대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치료를 보조적으로 좀 하면서요. 통증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차단술이나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신경 유착 방리술 같이 신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풀어줄 수 있는 치료 같은 게 어머니께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복합적으로 치료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한두 개 있는데 우선 바로 파열성 디스크 사진을 좀 보면서 네. 네. 우리 어머님과 좀 그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 좀 빗대서 같이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주면 좋을 것 예, 같죠? 예. 예. 사진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급하게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서 우리가 파열성 디스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주 원인은 방금 어머니처럼 뭐 미끄러지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심하게 부딪혀서 충격이 허리에 갑자기 가해졌을 경우에 네. 어머님처럼 뼈가 깨질 수도 있고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겉에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단단한 가죽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확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여기 지금 MRI 사진에서처럼 심하게 까만 디스크 조각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병을 우리가 파열성 디스크라고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저기에서 네. 뼈가 아까 그 할머니인지 아주머니 모르겠지만 예. 그게 뼈가 이제 부러진 게 튀어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저 부분에는 어느 부분인지 그것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요 척추뼈가 만약에 이제 골절이 됐다 그러면은 예. 요렇게 겉으로 봤을 때 네모나게 보이는 뼈가 네. 요렇게 아.
쐐기 모양으로 예. 앞이 주저앉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허리를 이렇게 똑바로 펴질 못하고 여기서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꼭 자꾸 허리를 구부리게 되신다는 예, 그 저절로. 얘기군요. 예전에 우리 꼬부랑 할머니, 네네. 꼬부랑 할머니 하시는 분들이 네. 할머니들이 본인도 모르게 척추뼈들이 주저앉아서 예. 주저앉은 뼈들이 두세 개 쌓이게 되면 허리를 필 수가 없고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꼬부랑 할머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파열성 디스크 있으면 정말 빨리빨리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치료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예전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술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네. 요즘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한 8, 90%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대부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서부터 지금 설명해드리는 어떤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파열성 디스크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영상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환자분 몸에다가 직접적으로 관을 하나 꼬리뼈를 통해서 집어넣는데 그 관은 내시경하고 레이저 일체형으로 관 안에 두 가지 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관을 환자분 병변이 있는 부분까지 꼬리뼈를 통해서 진입을 시켜서 이렇게 영상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를 내시경 카메라를 보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초록색으로 불빛이 보이는데 이게 레이저 불빛이거든요. 그래서 네. 튀어나와 있는 이런 디스크 조각들을 이 레이저로 태워서 병변 자체를 완벽하게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비수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있죠? 네. 네. 특징. 예. 뭐니 해도 특징은 수술이 필요했던 허리 통증의 원인을 수술이 없이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염증, 유착, 통증 원인이 사실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MRI에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 급성 파열성 디스크, 재발성 디스크를 수술 못지않게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원인 모르게 계속 수술 후에 아프거나 네. 저리거나 하는 증상들로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 유착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치료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분들에게도 회복이 빠르고 별다른 절개나 이런 방법이 수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부담이 없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화면 보면서 어떻게 좀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좀 살펴보면 더 그럴까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화면 볼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관을 네. 환자 몸 안에 집어넣는데 한 2mm에서 3mm 정도 조그맣게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네. 내시경 카메라하고 레이저 관이 일체형으로 지금 특수 기구에 들어가 있는데 꼬리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병변이 있는 부위, 정확하게는 신경 바깥쪽인 경막 외곽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서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이고요. 네. 저기 보면은 지금 까맣게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덩어리들이 빨갛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직접 레이저로 보면서 태워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태풍도 밀려오고 장마도 곧 이제 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뭐 날씨가 어둡다 빨리 걷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비가 왔대요. 근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예. 진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많은. 그래요? 네. 그럼요. 제가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장마만 되면 이렇게 또 특히 허리도 아파요. 저도 좀 더 아파요. 그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코파요 맞대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아까 우리 그 전화 네. 두 번째 주신 우리 그 아주머니나 그 첫 번째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를 받았을 이후에 좀 저희가 사례가 좀 좋은 것만 좀 모아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네. 모아봤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분은 7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시술 전에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계속 다리가 시리고 저렸던 분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요 자료는 우리가 체열 검사라고 해서 겉에 피부 표면적인 온도를 측정을 한 그런 영상 자료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시술 전의 자료인데 그 발이 어디 갔어요? 예, 지금 체온이 낮아져서 발목 이하 발 부분은 측정도 되지 않고요. 예. 그다음 네. 좀 더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거는 좌우에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할 정도로 좌우에 비대칭을 보이는 게 사실은 더 의미 있는 겁니다. 근데 치료 후에 경막의 내시경으로 잘 치료가 됐고 치료 후에 환자분은 증상 시리고 저린 건 없어졌고요. 체열 검사를 다시 해서 좌우 비교를 해봤더니 고르게 분포가 잘 되고 아까 사라져 있었던 발목까지 잘 보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치료가 잘 됐던 사례였고요. 네. 발명이 나타났네요. 예. 네. 다음 그다음에 사진도 볼까요? 네. 다음 분 같은 경우에는 37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의자에서 이렇게 의자를 돌리다 갑자기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네네. 떨어지시면서 이제 이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왼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급성 파열이 됐던 분입니다. 이거를 단면을 잘라서 봤더니
여기 신경이 지나가야 될 통로로 하얗게 보여야 될 부분인데 터져 있는 디스크 덩어리 때문에 지금 까맣게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막의 내시경 치료를 했고 시술 후에 우리 6개월에 이제 상태는 좋으셨는데 경과 관찰을 해보기 위해서 MRI를 찍었더니 이전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던 디스크 덩어리들이 완전히 사라졌고 까맣게 막혀 있던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풀려서 환자분은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래요. 네, 근데 이런 효과가 좀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사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그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해서요. 사실은 시술하고 바로 직후에 환자분이 느끼실 정도로 네. 호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치료를 했던 분들을 이제 좀 쭉 살펴봤더니 네. 시술 전에 네. 보통 한 9점 정도, 10점 만점에 9점 정도로 통증을 굉장히 네. 심하게 호소하셨던 분들이 네. 시술 일주일 정도 지나서는 한 3점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네. 3개월 정도에서는 1점대까지 떨어졌던 경우로 대체적으로 봤더니 한 20% 정도 통증이 감소된 걸로 20% 수준으로 감소된 거를 그렇군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이런- 다 조사를 하셨네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연구에서 하셨군요. 학회에서, 예, 네. 발표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또 볼까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네. 이분 같은 경우인데 이분은 네. 이제 65세 환자분이셨고 예. 파열성 디스크 및 뭐 퇴행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환자분이 굉장히 급하게 오셨던 거는 디스크가 한 부분이 좀 터져서 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영상처럼 한쪽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 통로가 지금 막혀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네요. 터졌네요. 굉장히- 진짜. 예. 제가 예. 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네요.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정도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대부분 수술. 수술했거든요. 네. 근데 환자분이 스스로가 당뇨 환자라고 생각을 하셨고 당뇨 환자시고 예. 당뇨 환자는 수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다 이제 그러면은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술하고 나서 바로 증상은 완화가 됐고 1시간 뒤에 귀가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한 시간 몇 기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3개월 뒤에 그러니까요. 우리 사진 찍어봤더니 네. 막혀있던 부분이 이제 완전히 줄어들어서 예. 신경은 눌리지 않았고요. 이런 오히-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바로 좋아질 수 있는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저분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런 약간 좀 잘 알고 있는 상식, 의학적인 상식에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아주 아이러니컬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자, 방송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24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파열성 디스크 살펴봤는데요. 네. 전화를 우선 네, 연결해 전화 왔다고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들렸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제가 점이 허리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제일로 자면서 이렇게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울 때가 제일로 힘들거든요. 아파서요. 그럼 걸을 때는 어떠세요? 걸을 때는 허리는 안 아픈데 제일로 들어넣어가지고 옆으로 돌릴 때 이쪽으로 옆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릴 때가 그러니까 돌릴 때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 중간이 아프세요? 허리 아니면 저기 왼쪽 엉덩이 위쪽이 양쪽 엉덩이 위쪽이 아프세요? 왼쪽 그게 무슨 뼈냐? 왼쪽에 뼈 있죠. 골반뼈, 예, 엉치뼈 거기가 위에 그렇게 바로 아파요. 거기 그 천정관절이 있는데 예, 붙어 거기가 있는데. 아파서 아침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은 바로 앉지를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시술을 받았는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다리가 오금이 아픈데 이 병원에 가면은 다리가 아파서 제가 또 무릎도 안 좋거든요. 근데 네. 오금이 아파서 걸음을 잘 못 걷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떤 분은 무릎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허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고 근데 자, 어머니 혹시 MRI 찍어보셨어요? 허리를요? 네, 허리 MRI 찍었는데 뭐라고 4번 그러시는 5번대가 퇴행성 디스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무릎은 뭐 사진을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본 적 없으시고요? 무릎은 옛날에 그거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찍었고 술관절 수술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우리 저 전문의 선생님께 바꿔드릴게요. 혹시 네. 류마티스 같은 진단은 받으신 적 없으세요? 네, 류마티스는 없고 퇴행성 관절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호소를 하시는 증상이 누웠을 때 허리를 돌리면 허리가 아프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녁을 제일 그게 힘들어요. 예. 아파서. 예. 뭐 걷거나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불편하신 게 없고요. 예. 혹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실 때도 허리 통증이 좀 같이 유발이 되나요?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허리 숙이면 약간의 좀 땡기는 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의 좀 땡기는 기가. 예. 일단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척추에도 이제 관절이 여러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윗뼈하고 아랫뼈를 뒤에서 잡아주는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후관절이 약하거나 거기에 이제 퇴행성 변화 같은 게 생겨서 관절 자체가 좀 많이 망가지게 되면은 좌우로 틀 때, 그 다음에 앉아서 허리를 숙일 때 그런 부분에 통증이 좀 유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아까 뭐 MRI 검사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 영상 자료를 보면서 뭐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특히 이제 4, 5번 같은 경우에 퇴행성 디스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마디에 있는 후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병원에서도 그 관절 주변으로 의심이 됐다 그러면은 주사나 어떤 통증 치료를 먼저 좀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낫진 않아도 일시적으로 좀 효과는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니 효과가 없어갖고 주사를 또 저기 맞았거든. 수술하고 난 뒤에 그 3번을 그 6군데 이거 맞는 거 그래 맞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효과가 저 4월달에 했는데 제가 지금 올 4월달에 했는데 효과가 너무 없어가지고 또 통증 클리닉 가서 좀 거기서 주사를 좀 맞았더니 거기서 조금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네,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맞은 거는 앉기는 좀 앉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앉을 수 있으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MRI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해답이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시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막의 기구를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염증이라든지 유착이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이 체외 충격파 같은 건 좀 도움이 안 될까요? 물론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요.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심부까지 도달하는 건 아니고요. 체표 쪽에 가까운 인대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세한 파열을 일으켜서 그걸로 회복을 유발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치료 방법이거든요. 좀 근본적인 그죠 후관절 뼈가 좀 문제가 있는 걸 같이 치료를 좀 해줘야 도움이 되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2010년도에 L4, L5 했던 쪽에 유압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엉치부터 발가락까지 하지절이 좀 심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 같은 것도 받아봤는데 그 5번 요추 5번하고 첨추 1번 쪽에 그쪽에 약물이 잘 침투가 안 돼서 유착이 좀 심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라츠 카테터인가 그걸 이제 하다가 보니까는 그 팁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제 유착이 심해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중간에 빼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지. 이거 좋습니다. 아니,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L4, L5 이런 용어도 좀 아시고, 요추 5번 천추 1번 이런 것도 아시는 거 보니까. 나는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시고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런 분 좋아합니다. 자, 진검승부를 한번 해주시죠. 지금 뭐 얘기하시는데 지금 의사랑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L4, L5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예전에 2010년도에 지금 수술 받으셨으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술에 관련된 합병증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보통 한 5년에서 7년쯤 되거든요. 근데 4, 5번, 그 다음 천추 1번까지 해서 유압수를 받으셨고요. 보통 그렇게 유압수를 받으면 유압술 사이에 있는 신경 구멍들은 사실은 큰 문제 생기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사실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유압술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쪽에 이제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은 협착이 돼서 아니면은 관절 자체가 망가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제일 아랫마디에 있는 부분에 예전에 이제 수술한 부분 흉이 지면서 주변 조직하고 들러붙은 겁니다. 유착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 방리술까지 받으셨는데 아마 그 라치 카테터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오리지널로 외국에서 개발돼 있는 이 신경 유착 방리술이라는 기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를 썼는데도 지금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옛날에 좀 개발된 거고요. 요즘에 워낙 또 개발 잘 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 또 의사들이 경험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초창기 했을 때보다는 어쨌든 지금 좀 실력이 늘어서 많이 막혀 있다곤 해도 어쨌든 유착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기구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일단 신경 유착 방리술에 대해서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어떤 다른 어머님께도 설명드렸지만 유착 자체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풍선 확장술 같은 방법. 풍선은 말 그대로 좁아져 있는 부분에 관을 집어넣고 기존 기구는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만 힘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풍선은 이 진행하는 방향에 직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벡터 값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착에 있어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이런 한 번에 뭐를 해결하려고 좀 하기보다는 뭐 하나 해서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차근차근히 좀 치료를 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법이 좀 있긴 있나 보네요. 아, 그럼요. 네. 아니,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 상담하고 현대의학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자,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옆에 들어도 학회 온 것 같아요. 백탁값, 풍선을 넣으면 백탁값이 직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게 공간이 좁은 걸 풍선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전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가니까 뺐는데 집어넣어서 풍선을 올려놓은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집어넣고 약물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거죠?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으면 이렇게 공부를 하셨겠어요. 두 분 얘기하시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들은 백탁값이 어떻고 막아이 제가 좀 풀어드렸죠, 여러분?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대본을요, 중요한 것만 탁탁 짚고 전화를 많이 받죠. 저희가 전 국민의 의사화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럼 퇴행성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도 한번 같이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비교를 많이 했지만 퇴행성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많은 분들이 비스무리한 건 줄 알고 계세요. 그걸 좀 차이를 설명해 주실까요? 정확하게는 좀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노화 과정에서 디스크가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신체 노화가 되면서 이 디스크 겉을 싸고 있는 그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점 다치고 손상이 되고 쭈글쭈글해지고 얇아지고 하면서 주변 조직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 자체의 반응 때문에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를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고요. 이제 시골에서 일 많이 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처럼 무거운 거 자주 들거나 평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생활을 했던 분들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을 좀 저희가 또 사진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하고 좀 비교를 원하셨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는 통로에서 나이가 들면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차 퇴행성 변화가 되면서 관절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벽이 좀 허물어지면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넓었던 신경 지나는 통로가 점점점 좁아지게 되면서 생기는 병 자체를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통증을 느껴집니다. 근데 협착증은 오히려 허리를 굽히게 되면은 신경 공간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디스크는 허리하고 허리 관련해서 그 이하로 내려가는 신경 자체가 아플 수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자체보다는 그 밑에 엉치, 다리, 통증이 쥐가 자주 나는 그런 증상을 겪으실 수 있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앉아서 쉬게 되면은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져서 자꾸 좀 걸으려고 하고 허리를 피게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걷다 보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자꾸 쉬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좀 본인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다리를 들려고 하면 통증 때문에 못 드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굉장히 쉽게 들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자가로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 어떤 치료법들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는요. 치료법 보고 바로 그냥 저희가 동영상 보고 치료 사례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퇴행성 디스크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디스크 안에 직접 병변 있는 디스크에 집어넣어서 이 바늘 안으로 고주파를 흘려보내주게 되면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내 염증 부위가 제거되면서 디스크성 통증이 완화될 수도 있고요. 또는 튀어나와 있는 그런 디스크가 열에 의해서 응축이 되면서 눌려있는 신경이 풀리게 되면서 증상이 해소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뭐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국소 마취만도 해결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전신 마취 어려웠던 분들에게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바늘에 하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흔적이 없고 시술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치료가 잘 됐던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예. 동영상을 먼저 보고요. 네, 자. 환자분이 이제 수술방 같은 데 좀 엎드려 계시면은 우리가 그 병변 있는 부분을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고 직접적으로 디스크 안에 저런 고주파 바늘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우리가 방향을 좀 조절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고주파 발전기인데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서 저 바늘 안으로 흘려보내주게 됩니다. 네. 이 바늘 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휘어서 제일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 병변 있는 부분 주변으로 고주파를 흘려보내주면 디스크 내에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염증도 줄어들게 되고 부피도 줄어들게 돼서 병 자체가 해결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치료 사례 비교 예후가 좋은 거 참고하시라고 시청자분들이 좀 저희가 한개 모아봤는데요. 보실까요? 예. 이분은 46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영업직이기 때문에 늘 걸어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온 데다가 또 일부 조금 디스크 자체가 파열까지 같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빠른 치료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 고주파 치료를 했고요. 환자분은 직후에 바로 증상이 좋아져서 평상시에 우리 시술 전에는 10점, 거의 만점. 이거는 출산보다 더한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이 있었던 분이 4점, 2점까지 떨어져서 거의 통증을 못 느끼는 정도까지 감소됐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우리가 이런 치료를 꼭 허리에만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목에도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47세 환자분이시고 늘 안 좋은 자세로 책 같은 걸 많이 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목 디스크가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MRI 이렇게 까맣게 심하게 튀어나오고 신경이 나는 통로 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늘 손이 저리고 어깨 그다음에 등의 날개뼈 안쪽까지 심하게 아팠던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목뼈 앞으로 해서 디스크 내 직접적으로 고주파 치료를 했더니 환자분은 역시 증상 자체가 해결이 되고 뭐 경과를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요? 네, 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기 어깨가요. 네. 좀 운동을 하다가 여기 철봉을 좀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그 철봉을 하면 좋다고 해서 철봉을 좀 매달리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때는 뭐 심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물리치료 좀 하고 어쩌고 그래서 한 몇 개월은 그냥 지냈어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손을 뒤로 하면은 엄청 아파요. 아이고, 네. 그리고 뭐 위로 앞으로 돌리고 그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뒤로만 하면은 뒤로에서 올리기만 하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를 갔더니 좀 찢어졌대요.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불편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자라 브래지어 탈 때 올리려면 아프고 어쩌다가 또 반경이 좀 이렇게 넓어지면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아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찢어졌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네. 선생님이 수술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글쎄 말이에요. 철봉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거꾸로 매달리는 거 많이 하잖아요. 허리 때문에. 거꾸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 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만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눌렸던 게 허리가 좀 이렇게 펴지라는 얘기죠. 그 사이사이가. 이제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통해서 찢어졌다? 아니, 지금 찢어졌다고 지금 얘기 들으신 건 어깨 관절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쪽 분야 전문은 아닌데요. 아마 수술을 지금 필요할 정도면 아마 여기 회전근개 있는 쪽에 인대가 지금 같이 파열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깨도 굉장히 좀 복잡한 골격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제한이 없는데 이렇게 브레이저를 차려고 팔을 뒤로 돌리면은 여기에 통증이 지금 심하게 오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마 파열이 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파열에 대해서는 우리 요즘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의 선생님 좀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깨는 큰 걱정을 사실 들어보니까 안 되는데 허리가 그렇게 아프시다는 건 어떤 질병인가요? 아마 협착이라든지 그쪽일 것 같은데 지금 허리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다리가
아프고요. 네. 발바닥이 저려요. 그게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받으셔서 전화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예. 병원에서 혹시 허리 MRI 찍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엑스레이는 엑스레이는 찍었어요. 그때 뭐라 그러시던가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저기 협착증으로 그런 것 같다고요. 뭐 꼬리뼈에다 주사를 놓대요. 네. 그랬는데도 발바닥이 저려요. 예. 자,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협착증 증세가 보인다. 다리가 땡기고 발바닥이 저리고 네. 감각이 좀 적은 듯하다. 뭐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금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 지금 65이에요. 65이시고 이런 증상이 있으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한 보름 됐어요. 보름 정도. 그러면은 최근에 생겼네요. 이 네. 보름 전에 특별하게 뭐 이 허리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치실 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언니 수영을 하는데요. 예. 무릎 있는 데가 뭐 이렇게 약간 삐딱하는 그런 느낌을 약간 느꼈어요. 무릎 있는 쪽으로요? 예. 그랬는데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저리고 그래요. 예. 예전에는 증상이 없었고 지금 이런 그 발바닥 저리고 시린 게 양쪽 다리 다 증상이 나타나나요? 한쪽만 그래요. 한쪽만이요? 왼쪽만. 무릎 삐끗하셨던 그 부분만? 예. 일단은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정확하게 지금 검사를 뭐 엑스레이 정도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는 허리에서 올 수 있습니다. 허리에 보통 이제 발바닥이 시리고 저린 거는 우리가 이제 천추일번 신경, 이제 허리 5번 뼈하고 천추일번 뼈 그 디스크 있는 공간 옆으로 지나는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무릎 옆으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갑자기 삐끗하면서 그 신경이 일시적으로 쿵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좀 마비가 돼가지고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나타난 증상은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1, 2개월 증가면 대부분 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경과를 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시간이 지난데도 계속 그런 마비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MRI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치료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고 충분히 뭐 최근에 증상 나타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한다면은 이런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 내용을요. 파열성과 퇴행성 디스크 증상 요걸 한 번에 다 한번 보시고 전화를 계속 연결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디스크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 파열성 디스크와 퇴행성 디스크 두 가지로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이 큰 차이점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파열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넘겨주시죠. 예, 갑자기 뭔가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허리를 못 쓴다든지 다리가 저리고 땡긴다든지 다리를 예전에는 충분히 들어 올렸는데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근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급성 파열성 디스크를 의심하게끔 되는 주요 증상이고요. 만성 퇴행성 디스크는 뭔가를 할 수 있긴 있는데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경과 자체가 굉장히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될 경우를 우리가 만성 퇴행성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허리 숙이기 힘들고 무거운 물건 들기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아프고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만성 퇴행성 디스크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법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예. 허리 통수 치료 단계부터.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이제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 뭐 물리치료나 침치료, 뭐 운동치료 같은 것들 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통증치료, 신경차단술 받아보고 그래서 안 되면은 병원 갔더니 아유 수술합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래고 거기서 수술해가지고 뭐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안 좋아서 뭐 수술하지 말라고 주변에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을 요만큼 차지했던 부분의 대부분을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요. 이 밑부분에 있는 통증 치료나 신경 차단술마저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안 좋아지면 수술한다 이렇게 뭐 머릿속에 심으시고 뭐 두려워서 병원 가시는 거를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려를 하시고 병원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성 파열성 디스크, 만성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급성 파열성 디스크는 디스크 터져나온 거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로 뭐 태워버린다든지 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만성 퇴행성 디스크는 염증 반응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디스크에다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염증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을 쓸 수 있고 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 워낙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상담하면서 설명드렸던 뭐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신경유착 박리술 그다음에 정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더라도 간단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방법까지 같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2통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한 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시간이 네. 한 2분 30초 정도 남은 네, 것 같아요. 짧게 그렇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아이고, 저희 임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님 직접. 네, 나이는 70이고요. 예. 그리고 2011년에 척추관 협착이 좀 심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5번, 6번 사이에는 했는데, 4번, 5번 사이에 세라믹을 넣고 나사못을 4군데 박아가지고 협착 수술을 하고, 당시에 선생님 말씀이 3번, 4번에 디스크는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제일 지금 수술을 한 게 힘든 게, 발바닥 그 감각 없는 게 안 없어져요. 예. 네. 그리고 종아리 지내리는 거 하고, 그런데 요즘은 종아리뿐 아니라 발에도 지가 내려사서, 예. 그래서 통증은 제가 사실은 셀레브릭스 200ml하고 오팔몬을 매일 먹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견디는데 수술 후에도 이제 허리가 약을 안 먹고 그냥 어디 좀 걸으면 버스 한 2정거장 정도는 걷기가 힘들어요. 한 정거장은 좀 걸어요. 걷는데 그래서 그만 약을 먹으면 편하니까 약을 먹는데 제일 힘든 건 이제 이 발바닥 이 통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4번, 5번이 좀 유압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 4번은 예전에 디스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치료를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몇 년 지나면서 거기는 협착이 진행됐기 때문에 오래 못 걷는 병 증세로 진행됐을 거고요. 5번, 6번은 신경 수술한 부분 아랫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역시 눌리기 때문에 지금 발바닥이 쥐가 나고 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3,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크 튀어나거나 협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해서 디스크 용적을 줄이고요. 풍선관을 집어넣어서 신경이 지나는 통로를 넓히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고 제일 밑부분에 5번, 6번의 신경, 지금 발바닥 쥐나고 감각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유착 박리술을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2번 해보고 될 때까지 좀 계속 시도를 해서 어쨌든 신경을 풀어드리면 지금 증세, 협착과 그 다음에 추간권 협착 두 가지 증세를 다 풀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병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벌써 주어진 시간이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하동원 원장님과 함께 상담 전화 나눠봤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